자, 오늘은 와이드 QRS 타키카디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이제 와이드 QRS 타키카디아는 지금까지 했던 네로우 QRS 타키카디아와 달리 응급실에서 접하게 되는 응급 상황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응급실에서 감별이 필요한 경우들이 많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와이드 QRS 타키카디아가 발생을 했을 때, 특히 뭐 응급실이든 아니면은 뭐 중환자실이든 발생을 했을 때 반드시 감별해야 되는 부분이 요그 벤트리큘러 타키카디아죠. 이게 흔히 가장 많이 생기는 와이드 QRS 타키카디아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모스트 커먼이기도 하거니와 또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되는 응급 상황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세 가지는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VT는 아니고 앞에 무엇이라고 돼 있나요? SVT라고 돼 있죠. 기본적으로는 SVT예요. 슈프라 벤트리큘라 타키카디아. 벤트리클 위쪽에서 생기는 타키카디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했던 네로우 QRS 타키카디아지만 해부학적인 구조 아니면 뭐 생리적인 구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QRS가 넓어진 거예요. 보시면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될 거예요. 원래 번들 브랜치 블락이 있던 분, 즉 뭐 RBBB든 LBBB든 이런 번들 브랜치 블락이 원래 있던 분은 기존에도 이제 와이드 QRS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SVT가 생성이 된다면 이제 QRS는 넓어지겠죠. 하지만 이제 응급실에 오시는 분들은 보통 이전 심전도가 없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이 원래 RBBB나 LBBB가 있었는지 아니면 이번에 VT가 생긴 건지 감별이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이전 심전도를 감별을 해야 돼요. 이전에 심전도가 있어서 이전 심전도에 뭐 번들 브랜치 블락이 있었다. 그러면 이제 VT보다는 이제 번들 브랜치 블락에 SVT가 병합된 소견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경우에는 어쨌든 조금 마음을 놓을 수가 있겠죠. 또 하나가 이제 에버런트 컨덕션이 발생을 하는 경우인데 실제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서 좀 VT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건 실제 케이스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기회가 될 때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 에버런트 컨덕션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서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펑셔널하게 완전히 블럭이 된 게 아니고 어떤 두 개의 트랙, 뭐 가장 흔한 예가 이제 라이트 번들, 랩트 번들이 있는데 라이트 번들이 블럭이 되고 상대적으로 랩트 번들은 블럭이 안 되고 뭐 이런 중간 정도의 컨덕션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정상적인 네로우 QRS와 그 다음에 와이드 QRS 한 중간 정도 좀 애매한 포션에 와이드 QRS가 생기는 것, 이것을 우리가 에버런트 컨덕션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하트레이트가 빨라지는 경우, 흔히 있는 경우가 어떤 게 있나요? 응급실에서 뭐 심방세동 APB 발생을 했는데 RVR이 생기죠. 레프트 벤트리큘라 리스판스라고 하트레이트가 빨라지는 거예요. 그럼 벤트리클로 넘어가는 컨덕션이 에버런트 컨덕션이 되면서 뭐 라이트 번들은 블럭인데 브론기에서 회복이 안 됐는데 예를 들어서 랩트 번들만 컨덕션이 된다든지 아니면 또는 반대 방향이 생길 수도 있고요. 이런 상황인 경우에 와이드 QRS가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도 이제 우리가 VT와 오인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포션이 있어요. 와이드 QRS, 네로우 QRS 이런 식으로 이제 와이드 QRS와 네로우 QRS가 계속 반복된다든지 그리고 네로우 QRS일 때의 엑시스와 와이드 QRS 엑시스가 거의 유사하다라고 한다면 이제 에버런트 컨덕션을 조금 더 시사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WPW에 APB 동반된 경우 또는 안티드로믹 AVRT, 앞서 좀 어렵게 공부를 길게 했었는데 이해되실 거예요. 그래서 WPW 자체가 와이드 QRS이기 때문에 SVT, 뭐 흔하게는 AFib이라든지 또는 AT 뭐 이런 거 또는 에이트리어 플러터 이런 것들이 병합이 된다면 와이드 QRS가 올 수 있을 거고요. 보통은 올소드로믹이 많은데 안티드로믹이 병합된 경우에는 이제 노드를 통해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액세서리 페이스웨이를 통해서 벤트리클 액티베이션이 되기 때문에 와이드 QRS가 생성되는 안티드로믹 AVRT에서도 이런 와이드 QRS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아래 세 가지 경우는 이제 뭐 기본적으로는 응급은 아니에요. SVT가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맨 밑에 요거는 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좀 응급이라고는 얘기했었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벤트리큘러 타키카디아 같은 경우에는 응급 상황이고 혈압이 떨어지거나 해서 환자가 콜랩스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상황에 맞춰 반드시 카디오 번전이나 디피블레이션을 해줘야 되는 응급 상황이죠. 그래서 구분이 명확하게 안 될 때는 벤트리큘러 타키카디아에 준해서 치료를 하라는 것이 일단은 응급 상황에서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제 VT를 감별하는 것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건 해리슨에 정리되어 있는 표예요. 그래서 VT를 감별하는 기준들은 여러 가지가 나와 있지만 명확한 것들만 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어요.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가 이제 AV 디소시에이션이죠. 이게 어디서 나왔었나요? 우리 섬액 강의할 때 AV 디소시에이션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에이트리움과 벤트리클의 시그널이 서로 컨덕션이 되지 않고 따로따로 있는 것. 그래서 PPPP가 가는 것과 QRS가 서로 무관하게 왔다 갔다 하는 포션, 컴플리트 AV 블럭에서 이런 현상을 보일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이제 VT에서도 이런 소견을 볼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 VT라는 것은 벤트리클이 스스로 막 비정상적으로 빨리 뛰는 거예요. 그래서 P웨이브는 만들어지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벤트리클이 스스로 막 뛰기 때문에 A와 V는 디소시에이션을 보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보일 수 있는 현상들이 이런 것들. P웨이브는 보이지만 QRS가 따로 있는 AV 디소시에이션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캡처빗이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캡처가 됐다라고 이해하면 돼요. 즉 P웨이브가 QRS로 컨덕션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경우에는 어쩌다 한 번씩 우연히 P웨이브가 AV 노드를 거쳐서 QRS로 액티베이션, 컨덕션이 되면서 와이드 QRS 사이사이에 네로 QRS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을 잘 보면 P웨이브가 있어요. 즉 컨덕션이 되는 것들이 간간히 보일 때 이게 캡처빗이다. 그래서 이런 캡처빗이 보이게 되면 반드시 VT를 의심해 보아야 된다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퓨전빗은 이제 와이드 QRS VT와 캡처빗, 네로 QRS의 중간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캡처가 되기도 하고 벤트리클이 액티베이션 되는 것이 퓨전이 돼서 중간 정도의 제3의 비트 모폴로지가 보이면 이것도 퓨전빗이라고 하는데, 요 1번 AV 디소시에이션, 캡처빗, 퓨전빗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되면 이제 VT를 거의 100% 시사한다. 그래서 VT가 의심이 될 경우에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찾아보는 습관을 길러야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AV 디소시에이션을 볼 때 뒤에 슬라이드를 보시면 알겠지만 QRS가 워낙 와이드하고 빠르기 때문에 P웨이브를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P웨이브를 찾기 위한 방법들로 이런 것들, 에소파거스가 에이티리움과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에소파거스의 리드를, 심전도 리드를 넣게 되면 P웨이브가 조금 더 잘 보인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넣고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응급 상황에서 하기는 좀 쉽지 않고요. 그 다음에 주굴라 베인이 펄스를 느끼면서 디텍션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응급 상황에서는 좀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AV 디소시에이션, 캡처빗, 퓨전빗을 살펴보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반드시 VT이기 때문에 1번으로 보통은 마크를 해요. 두 번째가 이제 QRS의 넓이인데 와이드 QRS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120ms가 다 넘죠. 그런데 V1, V6에서 RBBB 모폴로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넓은 경우 140ms를 넘거나, 또는 LBBB 모폴로지인데 이제 160ms 이상 넓거나 할 때도 이제 VT를 조금 더 시사한다라고 돼 있고요. QRS 엑시스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보통은 리드 1, AVF를 가지고 보통은 이제 2, 4분면에서 4, 4분면으로 가는 게 이제 정상 엑시스라 그랬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RBBB 모폴로지가 V1에서 있으면서 랩트 엑시스로 좀 틀어져 있다. 그러면 이 경우에도 VT를 조금 더 시사할 수 있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데 노스 웨스트 엑시스, 즉 4, 4분면 또는 3, 4분면에서 2, 4분면으로 오히려 거꾸로 올라가는 엑시스예요. 즉 벤트리클에서 시그널이 만들어져서 그게 이제 위쪽으로 에이티리움 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알고 있는 엑시스의 반대 방향이 나오겠죠. 즉 북서쪽으로 엑시스가 올라간다.
또는 슈페리어 엑시스를 보인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거의 VT를 또 시사할 수 있어요. 요것도 뒤에서 다 보여줄 겁니다. 그 다음에 컨커던스라는 개념인데 이거 이제 프리코디알 리드에서 볼 수 있어요. V1부터 V6까지 이 프리코디알 리드에서 이제 모든 QRS의 엑시스가 똑같은 거예요. 보통 이제 V1, 2, 3, 4로 가면서 RV보다 LV의 매스가 크기 때문에 QRS의 엑시스가 점점점 2, 3 또는 3, 4에서 바뀐다고 얘기했었죠. 근데 모든 프리코디알 리드가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인 경우에 이것을 우리가 컨커던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VT를 시사해요. 근데 전부 마이너스로 일치한다. 이것을 우리가 네거티브 컨코던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경우에 조금 더 거의 VT를 100% 시사할 수 있고요. 상대적으로 포지티브 컨코던스인 경우에는 VT를 시사하긴 하지만 조금 에비던스는 약해질 수 있어요. 그 다음이 V5번인데 요거는 이제 명확하진 않지만 참고할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제 티피컬 RBBB와 티피컬 LBBB를 앞서 강의에서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리뷰를 해보면 티피컬 RBBB는 어떤가요? V1에서 RSR 패턴, 그죠? RSR 프라임 패턴인데 뒤에 R 프라임이 조금 더 높다라 그랬어요. 토끼 귀 모양이 이게 전형적인 거고 V6는 이걸 대칭적인 구조라 그랬죠. 근데 이런 모양이 아닌 비전형적인 모양들 한번 볼까요? RBBB인데 어떻게 됐죠? 그냥 꼭지점이 하나인 경우 또는 R이 R'보다 더 높은 경우 좀 이런 모양. 그 다음에 뭐 R'이 아니라 이 밑으로 내려가 있는 뭐 이런 비전형적인 RBBB 모양을 가지거나 V6는 마찬가지 대칭점이 되니까 이런 경우에 우리가 VT를 조금 더 시사할 수 있고요. LBBB는 어떤가요? 이런 모양이었잖아요. 그죠? 이게 전형적인 모양이었는데 이렇게 좀 비전형적인 LBB 패턴을 가지는 경우에도 우리가 VT를 조금 더 시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특히 이제 LBB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특징들이 있다면 조금 더 VT를 조금 더 시사할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V1, V2에서 우리가 R웨이브가 요 끝에 살짝 있는 경우도 있다고 얘기했었죠. 그랬을 때 요 R웨이브가 이제 40ms 모눈종이 2칸 이상인 경우에 VT일 수 있고요. 또는 V1이나 V2에서 QRS가 이렇게 쭉 내려갈 거예요. 그때 이렇게 노치 패턴이 보인다. 그래도 이제 VT를 조금 더 시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노치된 이 슬로프 보시면 이제 QRS 온셋부터 S웨이브의 나이더까지 그랬을 때 여기서부터 말이 좀 어려운데 그림을 보면 쉽게 이해가 돼요. QRS의 온셋부터 R웨이브의 가장 밑천부까지 이 길이를 얘기하는 건데 이것을 우리가 어려운 말로 인트린시코이드 디플렉션 타임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길이가 0.7세크 즉 70ms인데 모눈 종이로 본다 그럼 보통 80ms 모눈 종이 2칸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보다 넓다 즉 슬로프가 좀 완만하다. 그죠? 내려가는 슬로프가 좀 완만하다 그러면 이 경우에도 VT를 좀 더 시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이게 똑같은 논리로 본다면 V6에서 이렇게 QA 뒤집는 거라 그랬으니까 V6는 있을 때도 VT를 조금 더 시사할 수 있어요. 이제 말로 이렇게 이해를 하니까 어려울 거예요. 실제 심전도를 보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건 다 이제 VT 전형적인 VT 심전도인데 와이드 QRS가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 심전도에서 보일 수 있는 패턴들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볼게요. 보면 와이드 QRS가 이렇게 가다가 한 번씩 네로우 QRS가 보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했나요? 그죠? 네로우 QRS가 보이고 앞에 P웨이브가 보인다. 그럼 우리가 캡처빗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확대해서 볼까요? 확대해서 보시면 여기 앞에 P웨이브가 보이죠? 앞에는 P웨이브가 없어요. 근데 P웨이브가 순간 우연히 컨덕션이 돼서 네로우 QRS를 만든 거죠. 그래서 주변에 와이드 QRS 사이에 네로우 QRS가 있고 P웨이브가 살짝 보인다. 이것을 캡처빗.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VT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여기도 볼까요? P웨이브에 네로우 QRS가 있죠. 이걸 캡처빗이라 그러고, 근데 어떻게 보면 얘랑 모양이 또 조금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캡처빗 또는 퓨전빗이라고 할 수 있어요. 퓨전빗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퓨전이 된 거기 때문에 모양이 조금 다른데 애매하다. 그럼 이제 퓨전빗이라고 할 수 있고 앞에 P웨이브가 있겠죠. 그 다음에 RBB 패턴을 볼까요? RSR 패턴이 아니죠. 머리가 하나밖에 없는 비전형적인 RBB 패턴, 와이드 QRS.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비전형적인 RBB 패턴이 보이는 VT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 볼까요? 여기서는 이제 이것도 역시 그 VT인데 AV 디소시에이션이 보여요. 자, 봅시다. 여기 보면 리드 2를 보면 리듬 스트립에서 길게 나온 거죠.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면 볼록한 부분이 있어요. P웨이브처럼 보여요. 근데 이 P웨이브가 QRS를 만들었다고 하기에는 좀 애매해요. 그래서 뒤를 봤더니 여기도 뭔가 P웨이브스러운 게 있고 여기도 볼록한 게 있어요. 여기도 볼록한 게 있네요. 여기도 볼록한 게 있고 이것들을 캘리퍼로 이렇게 정확하게 해보면 일정한 간격으로 P웨이브가 딱딱 나와요. 그쵸? 그런데 QRS는 그거랑 상관없이 또 가고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AV 디소시에이션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VT를 시사하는 소견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atypical RBBB, RSR 패턴인데 앞에 R이 크죠. 비전형적인 RBB 패턴. 그 다음에 엑시스 한번 볼까요? 엑시스 리드 1 네거티브 AVF가 어떻게 돼 있죠? 여기서는 마이너스, 여기서는 플러스, 애매하죠. 그래서 마이너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리드 1 마이너스 AVF 마이너스. 그러면 4사분면에서 2사분면으로 가는 슈페리어의 엑시스, 즉 노스 웨스트 엑시스가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엑시스가 틀어진, 도저히 정상적으로는 나올 수 없는 엑시스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VT를 시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이것도 VT죠.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네거티브 콘코던스가 뭐라 그랬나요? 프리코디알 리드에서 엑시스가 동일한 것, V1부터 V6까지 보면 QRS가 전부 네거티브예요. 그죠? 네거티브. 이렇게 나올 수가 없죠. 보통 2, 3 정도에서 엑시스가 바뀌는 게 정상인데 보통 전부 네거티브. 이 경우에는 이제 네거티브 콘코던스가 보이죠. 그 경우에는 VT를 조금 더 시사한다. 이게 뒤집혀져서 V1부터 V6가 전부 플러스다. 그럼 포지티브 콘코던스. 이 경우도 VT를 좀 더 시사하지만 네거티브 콘코던스인 경우가 오히려 VT를 조금 더 스트롱하게 이제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롱 인트린시코이드 디플렉션 타임이라는 게 보이는데 아까 좀 어려운 용어를 썼었는데 아까 뭐라 그랬나요? QRS의 온셋부터 그쵸, R 웨이브 가장 밑으로 내려가는 이제 S 웨이브의 나이더까지 이 길이를 이제 인트린시코이드 디플렉션 타임이라 그랬는데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서부터 온셋이죠. 그리고 가장 밑부분이 여기에요. 몇 칸 되나요? 한 칸, 두 칸 정도 되네요. 80ms 정도. 좀 슬로프가 완만하게 떨어져요. 즉 와이드 QRS란 얘기고, 그렇다 그러면 VT를 시사하고 보는 김에 하나 더 봅시다. 여기 보면 어떤가요? 슬로프의 중간에 노치가 있죠. 이런 V1, V2의 중간 정도의 이런 노치들이 보인다. 그래도 VT를 조금 더 시사한다. 이런 노치 얘기를 했었어요. 노치드 슬로프 V1 또는 V2 이런 경우에도 이제 VT를 시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지금까지 이제 모든 VT인 경우에 볼 수 있는 패턴들을 다 보았고요. 여기서는 이제 하나 정리를 해야 될 거는 VT가 생기긴 하지만 모양들이 일정해요. 일정하기 때문에 이런 패턴들을 하나의 비트에서 안 보이면 다른 비트에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모노몰픽 VT라 그래요. 모노몰픽. 그래서 모폴로지가 일정하게 하나의 모양만 나온다. 그것이 모노몰픽 VT라 그러는데 지금부터는 폴리몰픽 VT를 보여줄 거예요. 폴리몰픽 VT. 즉 모양이 여러 개가 나와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그런 것들을 감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비트마다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폴리모픽 VT는 VF
가장 시비어한 부정맥 중에 하나인 VF로 진행을 할 수도 있고, 응급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 중에서 가장 위험한 이제 부정맥이기 때문에 반드시 감별을 해야 되고 원인 교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원인을 살펴봤더니 대부분은 어떤 시스테믹한 디지즈 때문에 생겨요. 그게 무엇이냐면 전해질 불균형이죠. 포타슘이 낮다든지 마그네슘이 낮다든지 또는 칼슘이 낮다든지 이러한 전해질 불균형에 의해서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타키카디아의 기전을 얘기할 때 DAD, EAD 얘기하면서 트리거드 액티비티라는 걸 한번 얘기했었죠. 그때 EAD라는 걸 얘기를 했을 거예요. Early After Depolarization. 이런 경우에 디폴라리제이션의 초반에 예를 들어서 레이트가 좀 느려진다든지 하는 이런 이벤트가 생겼을 경우에 세포 내의 칼슘, L타입 칼슘 채널의 리액티베이션에 의해서 세포 내의 칼슘 농도가 높아지고 그로 인해서 디폴라리제이션이 되다가 중간에 다시 트리거되는 현상, 이걸 EAD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었는데, 이 EAD에 의해서 브레디카디아가 동반이 되는 경우에 이제 폴리모픽 VT, 그 중에서도 톨사대빵이 많이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레이트를 좀 빠르게 해준다거나 또는 이런 전해질 불균형을 빨리 교정을 해준다거나 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요거는 뒤에서 그래프를 보면서 심전도를 보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PQRS가 잘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나요? 여기 PVC 한 비트가 나왔죠. PVC가 한 비트가 나오면서 여기 VT, 와이드 QRS가 나오는데 비트마다 모양이 어때요? 다 달라요. 그리고 모양이 앰플리튜드도 넓어졌다 좁아졌다 하면서 회오리 치는 것 같이 소용돌이 치는 모양으로 나오는 게 전형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폴리모픽 VT 중에서도 톨사데빵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이게 나오는 현상은 아론티 피노미넌에 의해서 많이 생겨요. 계속 어려운 용어들이 나오는데 보시는 것처럼 P, QRS, 그 다음에 어디가 나오나요? 이 T웨이브가 나올 거예요. 그죠? T웨이브가 나오면서 이제 리폴라리제이션이 되는데 이때 PVC가 얹혀지면서 다시 액티베이션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온 채널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VT로 쭉 진행하는 현상, 이걸 우리가 R온T라 그래요. 그래서 R웨이브가 T웨이브에 얹혔다. 그죠? T웨이브가 시작되는 위에 QRS의 R웨이브가 얹히는 현상이죠. 그로 인해서 VT가 트리거가 된다. 그것을 우리가 R온T 피노미넌이라 그러고, 이것도 전형적인 톨사대빵의 이니시에이션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 밑에도 보면 어떻게 되나요? 폴로지가 넓어졌다 좁아졌다 하는 폴리몰픽 VT가 되는데 시작하는 지점을 보면 이렇게 PVC가 있으면서 R온T에 의해서 이제 이런 폴리몰픽 VT가 생기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게 응급실 또는 중환자실에서 반복된다 그러면 반드시 원인 교정을 해줘야 돼요. 전해질 교정이라든지 하트레이트가 너무 느리다든지 이런 것들을 빨리 찾아서 교정을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VT를 감별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근데 VT라고 하는 거는 실제 케이스를 보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아무리 이론적으로 알고 있어도 부정맥 심전도를 보고 이게 VT인지 아니면 에버런트 컨덕션 SVT인지를 감별하는 거는 실제 심전도를 보면서 판독을 해야 능력이 길러지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응급실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그 와이드 QRS 타키카디아, 뭐 VT라든지 에버런트 컨덕션, 뭐 WPW, APIP 등등을 이제 실제 보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